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에 대한 이 공제 혜택을 이제 계속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미 몇 년째 폐지가 원래 그러니까 일몰이 돼서 폐지가 되려고 하는 혜택을 좀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것마저 줄이는 게 일반 직장인들 또 서민들한테는 너무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고요. 또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게 그렇게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줄어드는 거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모셨고요.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 역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 신용카드가 소득공제 이걸 하게 된 게 언제쯤 시작이 된 겁니까? 1999년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직후, IMF 때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 20년 됐네요. 예, 일단 이거는 자영업자 이제 가표 양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그 입법 목적이 상당 부분 이제 충족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축소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동안에 뭐 지하경제 비중이 한 28%에서 20% 정도로 사실 획기적으로 낮춰진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세원이 좀 노출이 됐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데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GDP에 우리나라가 20% 정도 됩니다. 지하경제 비중이. 아직도 많네요. 근데 선진국에 비해서 좀 미국, 뭐 독일, 스웨덴에 비해서는 그쪽 나라는 한 7%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3배 정도 아직도 높기 때문에 예. 갈 길이 아주 굉장히 멀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팩트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김 교수님, 예. 지금 상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사실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15% 정도인데 예. 이거를 이제 아예 뭐 네. 이제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정부가 예. 좀 얘기를 하는 거라 예. 그 배경은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세요? 작년에는 세수가 25조 원 정도 올렸는데요. 금년에는 부족할 게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부동산 거래가 워낙 많아서 그렇죠. 세수가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금년에는 세수가 부족되면 정부가 재정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동산을 또 활성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에게 그 소득 공제로 가는 게 한 2조 원쯤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세수를 한 2조 원 정도 더 거둘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좀 반발이 있더라도 세수 부족을 좀 막을 수 있다.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회장님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 소득공제 혜택에 따른 연간 세수가 2조 원 정도 이제 늘어날 것이다 없애면 그 정도 좀 그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정부가 물론 세수 부족이니까 2조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뭐 혜택을 폐지해서 2조 원만큼의 세수를 더 걷어들이겠다라는 그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 그거 말고도 그 2조 원 이상으로 더 그런 어떤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오히려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처럼 아까 지하경제 비중이 예.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대주주 빼고는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예, 비과세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한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작년까지는 비과세,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로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예. 그 사실 뭐 소득 포착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뭐 고소득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 확실하게 뭐 세원이 발굴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우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로소득자들한테 일차적인 그렇죠. 네. 정책 타켓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자들이 굉장히 좀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뭐 이렇게 정책을 한다 그래도 기준이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내는 사람한테 계속 내라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도 많고 예. 주식 양도 차익 같은 경우는 수억 원을 번다 그래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지금 비과세를 하고 있고 농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농촌에서 많은 토지를 가지면서 그렇게 수천만 원, 뭐 억대의 이제 부자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다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제가 이제 공정하지 않으면서 평평성 이렇게 문제다. 예. 성실 납세자인 근로소득자들만 계속 패는 거 아닙니까? 나만 패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거죠. 그거 왜 나만 팼냐. 세금은 이제 공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이라는 부분은 국민이 세금 내는 노예는 아닙니다. 이런 봉건 시대에는 그냥 강제적으로 내고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는 세금이라는 부분이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돈 부족하니까 주세요, 더 내세요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의 호주머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돌아오고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써져야 되는데 한국은 이것이 담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조세정이라는 말이 뭐 새삼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납득할 만한 곳에 내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쓰이는 게 잘 느껴지질 않으니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 올리는 부분에서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소득공제의 이면을 살펴보면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냐면 소득공제는 사실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은 많이 쓸수록 그렇죠. 그만큼 공제받는 폭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누진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득공제라는 이런 방식 자체가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거니 아예 폐지하고 저소득자라든가 이런 서민들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세 혜택을 주는 게 낫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작년에 이제 환급 받은 게 한 50만 원쯤 되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 25만 원 정도 신용카드로 혜택 받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대부분이 평균이니까 평균 한 25만 원 정도 신용카드로 환급 받았고 전체 환급 받은 거 한 50만 원 정도 되고 상당히 또 우리 지갑이라 그러잖아요.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신용카드가 그 전체 50만 원 중에 한 반 정도 차지하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정부가 또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할까? 저는 이제 뭐 반반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렇지만 일단은 뭐 정부가 세수 부족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이제 폐지할 경우에가 미칠 영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회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50만 원 환급 받은 것 중에 절반 정도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신용카드 때문에 이제 받은 혜택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25만 원 없어진다 그러면은 근로자들이나 특히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팩트 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가 정확하게 2017년 기소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현재의 세율로 다시 추계를 해보니까 정부는 2조라 하지만 전체적으로 3조 정도 나왔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연봉 한 5천만 원대, 뭐 6천, 7천 이 중상층 그룹 같은 경우는 평균 40만 원이 넘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환급 받은 게? 예, 환급 받은 거, 신용카드로 환급 받은 금액이 많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근로소득자들이 연봉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동결되거나 또는 최저임금으로 이제 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 실질 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제 정책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소재는 물가 연동이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간 만큼 가시표준이 자동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내가 실질 임금이 안 오르면은 세금이 안 그렇죠. 오릅니다. 오를 이유가 없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물가가 3% 올랐는데 내가 임금이 2% 올랐다. 그러면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인데도 사실 정부에서는 세금이 내가 임금이 올라간 걸로 보고 세금을 더 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 몇 년간 세율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보면은 중상층 근로자의 세율은 그대로인데 계속 세액 부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물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데 이런 이제 불합리한 세법은 개선을 안 하고 오히려 정부가 뭐 이렇게 세금이 더 필요하다 해서 근로자한테 일차적인 정책의 칼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서민이나 중상층 어떤 근로자한테 정세라는 것은 이제 가처분수들을 그렇죠. 줄어드는 거죠. 예, 소비를 축소하면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국가한테 덕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정부의 편리하게 이 세금 제도가 이 소득 공제 관련 이런 제도도 그렇고 과세 제도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교수님. 근데 지금 이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그 작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지금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소비성 지출 분야가 사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훨씬 더 이 증가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버는 것도 많이 버는 사람에 비해서 적은데 비율로 따지면은 나가는 돈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좀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신용카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또 이렇게 좀 카드 결제하는 거 말고 또 다양한 결제 수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제로페이는 그렇죠. 이제 예, 예. 수수료고 또 직불카드하고 체크카드는 소득 공제율이 30%고 카드는 15%밖에 안 되지만 또 제로페이는 40%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으니까 이 카드 좀 인하하더라도 예. 뭐 인하하거나 폐지할 계획인데 정부가 뭐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고 또 신용카드는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지출하는 겁니다. 이 소비자들이 자기의 소득에 적정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1년씩 최대 그렇게 하기는 할부로 갚아야 되니까 질릴 수 있죠. 질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소비라든지 또 예. 신용카드 뭐 이렇게 문제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불카드, 체크카드, 뭐 제로페이가 전부 다 잔고 안에서만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건전한 소비도 촉진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겸비하고 있는 거여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뭐 유리 지갑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참 뭐 피해 보는 것도 또 문제이지만 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겸비하기 때문에 또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카드 대국입니다. 모든 국민이 카드를 다 가지고 있고 정부가 또 카드 소비를 이때까지 계속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저는 뭐 또 카드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자기 현금 안에 있는 데서는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 글쎄요. 그런 면도 충분히 뭐 설득력이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제로페이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이번에 그 정부에서의 설명은 제로페이 활성화하자는 목적도 있다. 이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도 하던데 지금 사실 제로페이가 그렇게 전면적으로 확 그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설치가 다 돼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소비자로부터 이렇게 사실 많은 선택을 이제 받지 못하고 있고 소비 패턴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사실 제로페이 자체가 세금을 떠나서 소득공제 혜택을 떠나서 그것이 소비자한테 편해야죠. 편하고 이제 이렇게 이득이 돼야 그렇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데 시장에서. 그 정부에서 그 제로페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인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일반 우리 근로자들을 어떤 불이익을 주면서 세제 혜택을 박탈하면서 세금을 더 거두면서 제로페이의 어떤 장점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유인 효과를 만들어서 더 쓰도록 강제적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죠. 그러니까요. 그거 편하고 좋으면 쓰는 건데 왜 불이익을 주면서 내가 세제 혜택을 받는 거를 박탈하면서 그거를 권장해야 되냐는 거죠. 사실 제로페이 얘기는 약간 일의 앞뒤가 좀 바뀐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제로페이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근데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은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쓰고 싶어도 제로페이 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40%를 주면 뭐 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취지는 알겠어요. 그럼 이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식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좀 많이 남겨주면 된다는 건데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또 뭐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30%입니다. 그렇죠. 제로페이는 40%이고 또 뭐 중국 친구들은 보면 다 알리페이로 택시 뭐 다 결제를 그렇게 하고 있고 편의점까지 다 알리페이를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리페이 0.8%는 이제 중국에서 물론 하는 거지만 이제 QR 코드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QR 코드 사진을 딱 찍게 되면 딱 자동 결제되는데 알리페이도 그렇고 우리 제로페이도 똑같이 QR 코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특히 이제 신용카드 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QR 코드로 갔거든요. 정부는 이제 신용카드는 3세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게 QR 코드라든지 선진 결제 문화다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마무리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소득공제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25만 원에서 많게는 한 40만 원까지 특히 중간 때 한 5천만 원 정도의 그 근로자들한테는 그런 상당히 큰 혜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부담이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오케이 정부가 그렇게 소득공제 혜택 자체를 어차피 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제도니 폐지해라. 그러면 대신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근로자들한테 매년 가고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환급되는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아까 예로 이제 물가 연동 세제를 전진을 하면서 네. 세액 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이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하고 단계적으로요, 그렇죠? 또 하나가 정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세에 국민들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들어오고 국가 공익에 사용되고 공무원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즉 공무원에 관한 신뢰, 국민에 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는 예를 들면 국민 세금을 영수증 없이 쓰는 나라입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이 1년에 3,300억 정도 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이 공무원들이 영수증 없이 쓰고 영수증 없이 쓴다는 건 뭡니까? 횡령을 국가에서 방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세금 더 내라 이런 거는 국민들을 아주 멍청하게 보는 거죠. 세금 내는 노예가 아닙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이라는 것은 주권이 있는 건데. 우리가 낸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영수증이 첨부되고 감사가 되고 횡령한 사람하고 형사처벌되고 그런 국가의 정부의 신뢰성을 만들어야만이 정치가들이 국민들한테 우리가 복지할 테니까 세금 더 내주세요. 이렇게 도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증세 얘기를 선뜻 못 꺼내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크죠. 신뢰성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신뢰성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강압적으로 갑자기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세금 더 내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죠. 그것도 굉장히 편의적으로요, 정부한테. 알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한테 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가뜩이나 상황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1년에 뭐 들어오는 연초에 들어오는 3, 4년 만에 세금 환급 혜택까지 사라진다. 좋아할 근로자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취지가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을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 체크카드는 자기 잔고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한 30% 신용카드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뭐 제로페이는 40%이고 그 정부가 또 내년에는 또 선거가 또 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는 못할 것 같고 상당히 또 그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좀 공정성, 효율성 또 예측 가능성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금년부터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고 우리 근로자들도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으니까 소득 공제 혜택 받는 것도 물론 신용카드는 뭐 할부 기능이 있지만 체크카드는 자기 바로 결제되는 거거든요. 제로페이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결제 수단을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바꾸고 글쎄요. 다양한 결제 수단도 하고 또 이렇게 올바른 건전 소비도 촉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뭐 단점만 보지 말고 또 장점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물론 뭐 정부가 뭐 단칼에 올해부터 뭐 적용 안 한다 이 얘기는 아니긴 한데요. 우리 김선태 회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뭔가 좀 보완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겠냐. 오늘 그런 대안적인 부분까지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